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고용 단속이 지난 회계연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약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총기로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시 소상인단체와 뉴욕시 의원이 소상인들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한 조례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뉴저지 하이웨이에서 현금 수송 차량에 돈이 쏟아져 차량 충돌 사고와 교통 체증을 겪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고용 단속이 지난 회계연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는 앞으로도 매년 최대 15,000건의 I-9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불법 체류자 노동력의 의존도가 높은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7-2018 회계연도에 현장 실사, 취업 자격 확인서, I-9 감사, 현장 체포 등 불법 고용 단속 활동이 전년에 비해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국토안보수사국의 현장 실사는 총 6,848건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305% 증가했고 I-9 감사는 5,981건을 실시해 340%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 779명이 형사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노동자 1,525명이 이민법 등 행정법률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각각 460%, 787% 급증한 것입니다. 현장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소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IC는 예산 지원과 타 부처의 협조가 있을 경우 앞으로도 매년 최대 15,000건의 I-9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회계연도에 불법 고용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법원 판결이나 압류 조치 등을 통해 부과된 형사상 벌금은 1,020만 달러였습니다. 한편 최근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불법 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 가운데 800만 명이 고용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앞으로도 불법 체류자 노동 인구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하면서 농장, 건설 현장, 아동 보육시설 등 불법 체류자 노동력 의존도가 큰 곳에서는 불법 체류자 노동력이 더 줄어들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불법 체류자 인구가 급격히 줄게 되면 전체 미국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약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총기로 사망했습니다. 총기로 살해된 미국인은 14,500여 명, 총기를 이용한 자살자 수는 24,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전 세계 총기 사망자 수는 2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질병통제예방본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39,773명이 총으로 살해됐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0만 명당 12명이 총기로 사망한 것으로 1996년 이후 최고의 비율입니다. 10만 명당 12명의 총기 사망률은 일본의 0.2명, 영국의 0.3명, 독일의 0.9명 및 캐나다의 2.1명과 비교해 크게 비교됩니다. 총기 사망 사고 중 6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2만 4천 명이 총으로 자살해 10만 명당 6.9명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의 경우 6.1명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기 소유 비율이 높은 주일수록 총기 자살 인구비가 높아 몬태나주는 10만 명당 19.4명, 와이오밍주는 16.6명, 알래스카주는 1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주는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10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곳이며 알래스카는 총기 보유율이 61.7%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입니다. 지난해 총기로 살해된 미국인 수는 14,542명으로 10만 명당 4.6명을 기록해 2016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총기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5만 명이며 이 중 6개 나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6개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및 과테말라로 모두 아메리카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에 착수했지만 주지사와 주의회가 법안 내용에 이견을 보여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렉 코글린 뉴저지주 하원 의장이 지난 6일 공식 상정에 입법 절차에 착수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에 찬성했던 필 머피 주지사가 법안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최저임금을 내년 7월 1일 9달러 50센트까지 인상하고 2020년 1월 1일 11달러로 인상한 후 4년간 2024년까지 매년 1월마다 1달러씩 인상해 2024년 1월에 15달러까지 올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종업원 10명 미만 사업체 근로자와 18세 미만 미성년자, 농장 근로자, 계절 근로자 등은 일반 근로자보다 늦은 오는 2029년이 돼야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됩니다. 이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외를 둔 조치입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조속히 15달러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 간 의견 조율이 불가피한 가운데 머피 주지사와 스위니 주 상원의장, 코글린 주 하원의장은 내일 회동을 갖고 최저임금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코글린 주 하원의장은 법안 상정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첫 단계인 만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시 소상인 단체와 뉴욕시 의원이 소상인들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한 조례안 스몰 비즈니스 잡 서바이벌 액트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사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소상인연합회와 이디아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의원은 어제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덕 랜로드들의 횡포로부터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강제 퇴거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몰 비즈니스 잡 서바이벌 액트 조례안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3월 조례안을 발의한 이디아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스몰 비즈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민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리스 만료 최소 180일 전에 랜드로드들은 테넌트들에게 리스 갱신 여부를 알려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테넌트는 최소 10년의 리스 계약을 할 권리가 있으며 랜드로드가 제기한 렌트가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 뉴욕시 소상인연합 회장에 의해 초안이 작성된 이번 조례안은 소상인과 랜드로드 간의 공정한 리스 재계약 과정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기 부진과 강제 퇴거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법제화를 위해서는 시의회 투표 등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안은 상정 초반 시의원 17명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으나 의회 투표를 앞두고 있는 현재 29명의 시의원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소상인연합회가 뉴욕시 법원의 퇴거 명령 통계를 분석한 결과 매일 평균 35개, 매달 약 1,000개 업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마존 제2본부 뉴욕 유치 관련 공청회가 어제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아마존 제2본부의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유치가 확정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에서는 뉴욕시 의원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열린 아마존 제2본부 뉴욕 유치 관련 공청회에서는 뉴욕 주정부와 시정부가 아마존과 밀실 협상을 했다는 지적과 대중교통 등 사회 제반시설 부족 문제가 재차 제기됐다고 메트로가 보도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지역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진행된 아마존 제2본부 유치를 강력히 비판하고 아마존 프로젝트의 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헬기 착륙장뿐이라며 프로젝트의 현실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청회 전날인 11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아마존 제2본사 수용을 위해 필요한 사회 제반 시설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커뮤니티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고 기습 발표했는데 시의원들은 이 자문위원회가 아마존의 뉴욕 입성을 수용하기 위한 단체라고 지적하며 자문위원 추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시청 앞에서는 공청회를 앞두고 아마존 제2본사 유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으며 시위에 합류한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가계 부채에 시달릴 동안 정치인들은 대기업에 수조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연설했습니다.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도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 바로 타임스퀘어인데요. 형형색색의 전광판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광고가 24시간 경쟁을 하는 타임스퀘어에 한국의 평양냉면 전문점 광고가 등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4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매일 300만 명 사람들이 지나가는 세계의 교차로 타임스퀘어. 사방을 둘러싼 전광판에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광고로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는 곳입니다. 엄청난 홍보 효과로 그동안 독도, 한식 등 한국을 홍보하는 광고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상급 한류 스타들의 광고가 게재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모은 곳입니다. 이곳 타임스퀘어에 한국의 평양냉면 전문점 광고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양냉면 전문점 능라도는 어제부터 총 9개의 이미지를 4세트로 구성해 타임스퀘어 로이터 빌딩 전광판에 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능라도는 올해 남북이 화해 무드로 정상회담 등 교류가 잦아지면서 냉면 등 북한 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앞두고 환영의 의미를 담은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남북 통일도 의미하고 또 그런 뜻에서 코리아 is one 해가지고 어느 정치적인 이념성보다도 그냥 단합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제 광고 큰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판교 본점 외에도 강남과 일산 등의 4개 지점을 두고 있는 능라도는 순수 메밀 반죽과 고기 육수로 전통 평양식 냉면을 맛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북한 음식 전문점입니다. 평양 출신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전통 냉면과 어묵쟁반, 평양 운반, 녹두 지짐이, 평양 순대 등 다양한 전통 북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능라도 김영철 대표는 내년에는 미주시장 진출도 계획 중이라며 1차로 LA 지역에 지점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가 항생제 쇠고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대한 점포망과 구매력을 가진 맥도널드의 이 같은 정책 발표가 패스트푸드 업계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 본사가 주요 조달 시장에서 항생제 사용량을 파악해 2020년 말까지 항생제 억제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AF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맥도널드는 조달 시장에서 쇠고기의 항생제 함유량 계측에 나서며 항생제 억제 목표치를 설정해 2022년부터 납품업자에게 개선 여부를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계 각국에 약 3만 7천 개 점포를 두고 있는 맥도널드의 선언은 축산업계와 제약업계 매출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가축의 항생제 사용에 새로운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맥도널드의 로런 알트만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햄버거 가격의 인상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프랜차이즈 점포들은 자체적으로 메뉴 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유엔 총회는 가축용 항생제 남용에 대한 공조를 다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맥도날드는 항생제 닭고기를 줄인 바 있지만 여전히 쇠고기에 대한 개선 조치는 드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대학들과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은행들이 학생들에게 과다한 계좌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이 2016년에서 2017년 은행들과 학생 계좌 관련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미국 내 573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대학들이 은행으로부터 학생 계좌당 페이먼트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대학들과 은행들이 맺은 이 같은 마케팅 계약이 결과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품을 탄생시킨다고 지적하며 573개 대학 재학생들은 은행 계좌를 오픈한 후 사용하는 대가로 1년 동안 총 2,76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과 어카운트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은행 중 웰스파고 은행의 경우 학생 계좌 1개당 46달러 99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TCF 은행의 경우 계좌 1개당 27달러 27센트를 차지했습니다.
학생 계좌를 제공한 은행들은 프로모션 비용의 지원에 따라 계좌당 11달러 93센트의 낮은 수수료에서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계좌당 36달러 52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지난 2016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대학들이 스폰서하는 은행 계좌들이 학생 계좌 소유주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에서 개정된 수질 오염 규제법인 클린 워터 액트를 대체할 새로운 수질 관리법을 발표했습니다. 새 법안은 습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환경보호청에 오바마 정부에서 개정된 클린 워터 액트를 대신할 규정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환경보호청은 지난 11일 새로운 수질 관리법을 발표했습니다. 클린 워터 액트는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수역 전체 면적의 60%까지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게 해 물과 습지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 농가와 각종 개발 업체들이 거센 반발을 해왔습니다. 환경보호청의 앤드루 휠러는 새 수질 관리 법안은 농가와 프로젝트 개발 업체들이 자유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는 수역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정의하고 습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수역 면적의 몇 %까지 규제에서 제외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앞으로 육군 공병단, 주정부와 지자체 리더들이 협동해 자료를 모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천과 습지에 대한 지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 위에 현금이 흩날리는 상황. 여러분은 운전 중에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뉴저지 하이웨이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 차량 충돌 사고와 교통체증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 루트 3 서쪽 방향 도로에 현금 수송 차량으로부터 돈이 쏟아지는 영화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다수의 영상을 보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운전 중이던 차를 세우고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로 도로에 떨어진 돈을 줍는 등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도로에 떨어진 현금은 1달러, 5달러, 그리고 100달러 지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 중에 있다며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진 사람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서 갱 단원 20명이 마약 거래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 측은 연방수사국 FBI가 최근 산타아나와 애너하임 등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서 대대적인 갱단 단속을 전개해 관련 범죄자 20명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모텔에서 메삼페타민과 헤로인 등 마약 거래와 마약 밀수 그리고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FBI는 앞으로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갱단 활동이 많은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이 같은 갱단 소탕 작전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모든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저소득층의 전화비용 지원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문자 발송에 대해 몇 %의 세금이 부과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고객들은 문자당 수수료 대신 월 일정 금액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셀폰 사용자들은 1년에 문자 발송 세금으로 4,450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국민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송종훈 자문위원이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상하게 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송 자문위원은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 정치인 후원의 활동과 미 주류 정치인들과 유대 관계를 맺으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또 이화선 부회장과 조동인, 박동규 자문위원 등 3명이 평통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뉴저지 트윈에게 비영리 기관 AWCA가 버겐 카운티 정부로부터 인포메이션 및 어시스턴트 기관으로 선정돼 사회복지센터 운영 지원금 9만 달러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WCA 사회복지센터는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계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일 베이사이드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에 가해 학생이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폭행과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어제 카도조 고등학교는 상담사와 커뮤니티 정신건강기관이 학생들에게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부림 피해를 입은 14살 히스패닉 학생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얼굴을 500바늘 이상 꿰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무료 주차를 실시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연말을 맞아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팰리세이드 파크의 모든 미터 주차를 한시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도 미터 파킹을 한시적으로 무료화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영상 11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영상 6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흐리고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